이른바 깡통 전세 피해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정부 대책으로는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깡통 전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사회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사회주택협회 이한솔 이사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성골론반 외방선교회 국제 리더십 회의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각국 골론반 선교지의 지부장과 대표들이 한데 모여 오늘날 선교의 역할을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2일 수요일 CPBC 뉴스 시작합니다. 잇따르는 전세 사기에 30대 청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최근에도 있었는데요. 사회적 재난의 시작은 이제부터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옵니다. 국회가 이른바 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말 인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세 사기 피해자 30대 청년을 추모하기 위해 모인 이들입니다. 120억 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 구속된 이른바 건축왕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와 시민들의 추모 행렬이 이어집니다.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손팻말 글귀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른바 깡통 전세의 위험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건 지난해 하반기부터입니다. 깡통 전세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의 합이 매매가를 웃도는 전세 매물을 일컫는데요. 경매로 넘어간다면 전세보증금을 떼일 수도 있는 위험한 주택입니다. 그로부터 올해 2월 정부가 전세 사기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전세 사기 피해자인 청년의 극단적 선택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정부 대책이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저라도 꼼꼼히 모든 걸 확인해도 누구나 깡통 전세나 전세 사기 위험은 정말 전문가들도 당할 수 있는 현재의 구조입니다. 정부가 지난 10일 내놓은 추가 대책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사회적 재난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암울한 전망마저 나옵니다. 깡통 전세에 대한 대책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는 그저 자기가 모은 돈을 다 날릴 수밖에 없으니까 막막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둘씩 못 받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날 텐데 이렇게 대책이 없을 때는 정말 재난의 연쇄처럼 끔찍한 일들이 반복될 거라고 저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 대책위원회와 관련 단체 전문가들은 긴급 구제를 위해 가장 시급한 건 피해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채권을 공공부문이 사들이는 거라고 말합니다. 피해자분들을 구제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는 지금 미반환된 채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채권을 그냥 공공이 매입해서 나중에 이제 그 집주인들한테 구상권은 청구하더라도 이제 빠르게 이 미반환된 세입자들한테는 목돈을 빨리 돌려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데 이게 지금 제도는 좀 어렵긴 합니다. 나아가 경매에 넘어간 전세 사기 대상 주택들을 공공부문이 매입해 세입자의 계속 거주권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전세 사기가 발생한 주택이 있으면 그걸 이제 경매에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 경매를 그냥 공공이 빨리 매입을 하면 공공성이 그 주택들이 확보되는 거예요. 그러면 입주자가 만약에 거기서 계속 살고 있더라도 공공주택이 되면 이사갈 이유도 없잖아요. 그러면 계속 거주권까지 보호되는 거고 이제 공공주택이 늘어나는 거니까. 아울러 임대인의 다양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전세가율을 통제할 수 있는 예방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합니다.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다면 지금 당장 국회라도 이른바 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청년들의 주거 문제도 심각합니다. 주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회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사단법인 한국사회주택협회 이한솔 이사장과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보통 최소 주거 기준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다라는 의미인데 지금 최소 주거 기준에 못 미치는 집에서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사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정확한 용어로는 최저주거 기준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데 네.
이게 청년들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 연령대 이제 최저주거 기준에 거주하시는 최저주거 기준을 미달하지 못하는 어떤 집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청년이 그 비율이 일반에 비해 한 2배 정도 높긴 합니다. 한 10% 정도. 그만큼 이제 사회에 진출해서 집을 구해야 하는 여건이 녹록치 못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특히 이 최저주거 기준은 그 사회적 여러 가지 재난 상황에 더 취약해서 뭐 반지하 침수라든지 고시원 화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더 다른 문제들을 야기할 수도 있는 문제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문제를 긴급하게 해결한 것과 별개로 네. 어쨌든 최저주거 기준 이상에 살더라도 사실 적절하게 권리를 보장받으면서 사는 세입자가 적은 것도 좀 같이 봐야 되긴 합니다. 네, 최저 주거 기준이라는 단어도 짚어주셨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문제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여러 가지 재난 상황에 취약하다는 점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자, 사회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데 생소한 개념이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사회주택이 뭔지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너무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요. 우리가 공공주택이라고 하면 LH 같은 공기업이 짓는 집을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해외에서는 LH 같은 공기업 말고도 비영리 민간단체나 뭐 노조나 사회적 법인이나 뭐 재단이나 이런 데서 운영하는 공공주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국에 도입이 됐고 한국에서도 민간인데 이제 비영리로 집을 짓고 운영하는 그런 주택들을 통칭해서 사회주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공공부문뿐만이 아니라 민간에서도 영위를 하고 있는 일종의 공공주택 같은 개념이다라고 이해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회주택이 필요한 이유는 뭔지 궁금하고요. 기존의 공공, 민간 임대주택과 비교를 했을 때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수익을 최대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에서 공급되는 주택보다는 훨씬 안전하고 네. 훨씬 더 저렴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주택은 아무래도 LH가 공급하는 주택들은 약간 운영 관리가 안 돼서 부실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네. 이게 공기업의 어떤 폐쇄적인 어떤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데 사회주택은 아무래도 그 여러 가지의 민간 주체들이 있다 보니까 각각의 대상자에 맞는 조금 더 특화되고 전문적인 운영 관리와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택이 아무래도 LH 같은 공기업의 공공주택보다는 훨씬 더 운영관리가 잘 된다고 평가받고 있기도 하고요. 이걸 조금만 시야를 확장해서 보면 네. 기존에는 갭투기로 인해서 주택이 주로 공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랬죠. 이제 사회주택은 어쨌든 자본이 들어오더라도 이 집만을 위해서 모델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동산 전체에서도 좀 잘못된 문화나 관행이 바뀔 수 있는 좀 그런 어떤 시도이기도 합니다. 네. 아무래도 뭐 전문적으로 운영과 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공, 민간 임대주택, 공공주택보다 훨씬 더 관리가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전국적으로 사회주택은 얼마나 공급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공급 방식 그리고 입주자 특성 등에 따른 주택 유형은 또 얼마나 다양한지 궁금하네요. 지금 7,000세대 정도 현재 한국에는 전국적으로 공급되어 있고요. 사실 특성이라고 하면 좀 말씀드리기 애매한 거는 뭐 청년들을 위한 주택도 있고 당연히 노년들을 위한 주택도 있고 다세대 아파트 단지 아니면 뭐 리모델링, 뭐 빈집, 원룸, 뭐 쉐어하우스 등 다양한 건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에서 짓는 모든 집의 유형들이 사실 사회주택에도 있는 거고 네. 다만 입주자들이 더 안전하고 길게 살 수 있고 저렴하고 좀 특성화된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커뮤니티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대부분의 유형은 비슷하다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뭐 사실상 민간에서 찾아볼 수 있는 모든 유형을 사회주택에서도 역시 똑같이 찾아볼 수 있고 공동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들까지도 제공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사실 집이 재테크의 수단이 된 지가 좀 오래됐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사회주택이 성공을 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된다고 보시나요? 기본적으로는 아무래도 비영리 주체들이 집을 막 지을 수 있을 만큼 여력이 되는 곳들이 적습니다. 네. 그럼 초기에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였는데 공공에서 적절한 지원을 통해서 이 비영리로 부동산을 운영하고자 하는 어떤 주체들의 성장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2만 호, 3만 호 정도 되면서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추고 나면 사실 그 다음부터는
그래도 새로운 모델로서 충분히 제시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충분히 새로운 모델로서 제시가 될 수 있는 여건들은 이미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더 널리 퍼져야 되는 게 과제일 것 같은데, 자, 앞서 보도가 나갔습니다. 깡통 전세 피해 문제를 비롯해서 정부의 청년 주거 정책과 관련해서 보완하거나 혹은 획기적으로 개선했으면 하는 정책이 있다면 이사장님 보시기엔 어떤 게 있을까요? 계속적으로 민간의 어떤 투기 모델을 편승하면서 정책들이 짜여진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깡통전세나 이런 문제들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사실 국가가 정책을 펼칠 때에는 조금 더 어려운 청년들을 중심으로 점층적으로 쌓아야 되는데, 지금은 집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들을 먼저 지원하거나 네. 목돈이 많이 있어서 그 사람들한테 대출을 해주는 정책 중심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오히려 집을 구하기 어려운 청년들한테 공공주택을 더 적극적으로 공급한다든지, 아니면 이들이 조금 더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비 지원이나 여러 가지가 많이 깔렸어야 되고, 더 적극적으로는 사실은 깡통전세 이런 문제들이 터졌을 때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들을 특별법이나 이런 형태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사실 오히려 더 필요한 사람들은 약간은 외면한 채 조금 더 가진 청년들을 위한 주거 정책이 펼쳐지다 보니까 지금 그래도 한 10년간 약간의 소득 성과는 있지만 한계도 많이 보여진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한계 때문에 사회주택이 결국 등장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렇죠. 것이고요. 네, 실질적으로 필요한 대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립에 대한 진정성 있는 고민이 무엇인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사회주택협회 이한솔 이사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골론반 외방선교회 리더들이 서울에 모여 국제 리더십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각국 골론반 선교지의 지부장과 대표들이 함께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는데요. 선교사들은 지구와 가난한 이들의 외침을 듣는 것이 오늘날 선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김형준 기자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나그네가 되어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성골론반 외방선교회. 골론반회가 한국에 들어와 복음화의 길을 걸어온 지 올해로 90년이 됐습니다. 이런 뜻깊은 해에 세계 각국 선교지의 골론반 지부장과 대표들이 서울에 모여 국제 리더십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 골론반회의 선교를 되돌아보고 동시에 선교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 위기에 당면해 있는 세계 공동체. 골론반회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오늘날의 선교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고찰했습니다. 총장 팀 멀로이 신부는 기자회견에서 난민과 이주민 문제, 그리고 기후위기 문제를 전 세계가 공통으로 안고 있는 위험으로 꼽았습니다. The challenge of migration, the challenge of climate change, impacting our communities regardless of where we are on mission. And so I think we Colombans have a special responsibility to educate and to do outreach to young people. 선교회로서 선교지의 공통적인 문제를 교육을 통해 풀어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멀로이 신부는 특히 젊은 세대가 사용하는 온라인 매체를 통한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골론반회가 천착하는 세계 공통의 문제 해결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호소이기도 합니다. 교황은 회칙 찬미받으소서에서 지구와 가난한 이들의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골론반 선교사들은 이처럼 지구와 가난한 이들에 연대하는 것이 선교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As Colombans, our mission is first to hear the cry and join with others to transform systems, structures, relationships that keep people and the earth wounded and vulnerable. 이를 위해 현지에 적응하며 선교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선교사들. 어려움 속에도 타국에서 복음화 여정에 나서는 것은 이미 하느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To get to know the people, to listen to their stories, to also live their life. As a missionary, you always told that the place is a holy ground and that God is already there. 서울에 모인 골론반 선교사들은 석탄 화력발전소가 지어지고 있는 삼척을 연대 방문하고 오는 31일 폐막미사로 리더십 회의를 마칠 예정입니다. CPBC 김형준입니다. 이상으로 CP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